진짜 이건 아닌데 매일 쳇바퀴 같은 삶을 살면서 제가 매일 아침 했던 생각입니다. 이런 월급 노예의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백 권이 넘는 책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읽었던 수백 권의 책들 중 쳇바퀴 같은 삶을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5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월급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거나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지 정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부의 본질과 부자들의 사고방식,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돈의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재테크에 대한 스킬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자본주의 게임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들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자는 임대료 통제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임대료 통제 정책은 집주인으로 하여금 집을 수리하지 않게 하고 주거지에 대한 신규 공급이 사라지게 되고 공급이 희소해지니 이미 싼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직장이 구해진다고 해도 값싼 임대료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이사를 가지 않고 그래서 실업률은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돼서 임대료 통제 정책을 한 도시를 완벽히 파괴하는 방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책을 읽고 나면 역사와 철학, 경제학, 심리학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 돈의 본질과 부의 메커니즘을 통찰하는 관점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실제로 세상의 변화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부의 기회를 발견하는 안목을 길러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구조 변화나 정책 변화가 미래의 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분석해보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유행하는 투자에 휩쓸리기보다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철학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라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게임에 속해 있는지를 잘 알아야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라는 게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쯤 꼭 읽어봐야 할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입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돈, 다른 사람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즉, 지렛대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인데요. 부자가 된 사람 중에 아마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의 주된 소득원은 아마 월급이실 텐데요. 그 말은 우리가 대부분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를 고용한 사장님이 우리를 레버리지해서 사장님의 경제적, 시간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월급을 300만 원 받으면 그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낸다는 것이니 결국 우리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사장님에게 레버리지를 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집안일 같은 내 시간을 잡아먹는 일 중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레버리지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재테크적으로는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사게 되면 레버리지를 통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스스로의 업무나 생활에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잘 못하거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은 과감히 아웃소싱하거나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거죠. 또한 수익 자동화를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본을 활용하는 투자 방법을 모색하는 것처럼 다양한 레버리지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수단을 이해하고 실제 활용하는 사람과 레버리지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과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서 10년 뒤면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재정적인 성공이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심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돈에 대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나 경험, 편견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테크를 해나가며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복리의 개념과 절약, 시간의 힘 같은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평정심을 잃고 남들과 비교하며 투자에 조급함을 느끼거나 돈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될 때 이 책에서는 진정한 성공이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내 활동을 마음의 평화에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만의 기준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수익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한 태도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시면 돈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인 약점을 파악하고 감정적인 결정을 줄이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분석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사전에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믿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꾸준히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래 참여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는 게 얼마나 강력한 부의 축적 방법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네 번째는 아비투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에게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책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계급사회에 살고 있다면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쳇바퀴 같은 월급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얻기를 원하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사회적 성공과 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학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특정 계층이 가진 아비투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비투스란 취향, 태도, 습관, 사고방식 같은 개인의 무의식적이고 내면화된 성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력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우리의 무의식적 습관이나 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책에서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심리적, 문화적, 지식적, 경제적 우위에 서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쳇바퀴 같은 월급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향해 행동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자본들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 내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임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향해 갈 때 그 길에는 분명히 수많은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년 뒤에 투자금의 2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했던 지방의 아파트는 2년이 지나고 나서 기대와는 다르게 몇천만 원의 역전세 때문에 몇 년 동안 열심히 번 돈을 다 전세금 반환에 사용하게 되며 골칫덩이가 되기도 했는데요. 주변에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헛된 노력을 했을까?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생각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으며 성공에 필요한 지능이나 재능보다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근력을 키우는 방법만이 삶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기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성장하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테크를 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행동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을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월급 노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5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돈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얻은 지식과 통찰을 여러분의 삶에 작게라도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책들 중 한 권을 선택해서 읽어보고 거기서 얻은 작은 아이디어라도 좋으니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장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